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역사적 신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가 바로 이틀 전의 주가보다 약 11포인트 떨어진 상태니 거의 신고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이 세 가지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 올랐습니다. 다우가 3606, S&P 500이 3756, 나스닥은 12월 28일 날 12899였는데 마감을 12888, 11포인트죠. 하루에 몇백 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데 11포인트면 역사적인 고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로는 역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런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43%나 폭등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7%, S&P 500은 16% 올랐습니다. 7%, 16%에 오른 거에 비해서 나스닥 43%면 앞으로도 한동안 기술주는 계속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월요일 4일 날 다시 개장을 합니다. 2021년 첫 증시죠. 보통 9시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3시 반에 끝나죠. 4일 날은 9시가 아니라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9시에서 3시였었어요. 그런데 30분이 더 연장이 된 것이죠. 2010년 이후 10년 동안 기술주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약 300%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100 지수는 660%나 치솟았습니다. 그러니 S&P 500보다 10년간 2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우량 기업 100개만을 별도로 모아 만든 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ETF에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지수, 미국 같은 경우는 QQQ, 그렇죠? 100개가 아니라 QQQ는 10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4개의 종목을 모아서 ETF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100개 예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스닥 100은 지난 11년 중에 S&P 500을 연평균 7% 정도 계속 앞서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보다 나스닥이 항상 몇 %씩 올라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2020년에는 특히 그 격차가 가장 컸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P 500은 위기가 올 때는 좀 안정적이죠. 나스닥보다는.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동안도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S&P 500에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없고 주로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라든지 또 팡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S&P 500이 아니라 기술주 나스닥 위주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부터 2009년 나스닥 100은 닷컴 버블로 여파로 48% 반토막이 난 거예요. 40%면 딱 반 아닙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이러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10%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올 때는 S&P 500이 나스닥 100보다 좀 더 안정적이라는 거 증명이 되죠. 닷컴 버블 때 반토막이 난 나스닥에 비해서 S&P 500은 10% 하락에 그쳤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이클이 언제 시작하고 끝날지
예측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계속 주가가 오르니까 장밋빛, 핑크빛 전망만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는 6개월 되었고 힐링여행자 이 유튜브를 알게 된 지는 2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시에 거품이 많아서 2021년 후반부터는 경제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 위기가 와도 삼성전자 주식이나 선생님이 갖고 계신 ETF 등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요? 그동안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면 위기가 와도 견디면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위기가 온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인지요? 하고 이분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위기가 언제 옵니까? 그것을 누가 맞춥니까? 전문가도 못 맞춥니다. 예상만 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수치를 가지고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 앞으로 2년 후에 어떠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소스들이 엄청나게 홍수처럼 나옵니다. 그것이 다 맞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것을 내가 선별해서 골라서 선택을 하고 내가 취합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기 오기 시작하면 팔아야죠.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밑바닥에서 다시 사야죠. 삼성전자 예를 들면 1월 달에 2020년, 이제 작년이 됐죠. 1월 달에 6만원대 초반에 올라갔다가 3월 23일까지 42,500원인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저점을 누가 알겠습니까? 42,500원 저점에 산 사람이 제일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결과를 놓고 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렇게 흐를 때는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쉽게 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0만원짜리 주식이 위기가 와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5만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에서 위기가 와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9만원, 8만원에 팔아요. 그 다음에 반토막 나죠? 5만원에 사면 제일 좋죠. 그것은 알면은 누구든지 정말 부자가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대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지를 못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싸게 팔아버리고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항상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올라와서 그동안보다도 더 많은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미국의 3대 지수도 보세요. 2020년에 이렇게 위험한 팬데믹 사태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 핑크빛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밋빛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텨낼 능력, 그것을 버텨낼 마인드를 꼭 갖춰야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수익률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에 대한 평가도 늘 엇갈립니다. 지난해 S&P 500 지수에 편입한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서 시가총액 6위까지 뛰어올랐어요. 무려 700% 1년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웰스파고라고 있어요. 미국의 10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1850년대에 설립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웰스파고에서는 2021년 올해는 테슬라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고가 나오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섬찟하죠. 놀래죠. 그러나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움직임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관련주, 전기차라든지 또 나스닥, 기술주 이런 전체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도 증시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등 애플의 주식 같은 경우도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러한 우량주들, 대표주들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가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직접 투자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나 ETF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기술주 종목에. 그래서 테슬라 종목도 제가 항상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주식의 투자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은행에 넣어두는 게 과감성이 필요합니까? 결단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투자는 과감성,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 금융에 많은 관심을, 그동안은 그런 관심 별로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세계 경제 흐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주는 미국의 경제, 금융 이러한 흐름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 돈의 흐름, 금융, 경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또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